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산강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에 대해 국토부가 피해가 발생한 지 5년 만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 출신 인재 채용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5달째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평화맨션 주민들이 오늘 오후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산강 죽산보 인근 농경지의 침수 피해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피해가 발생한 지 5년 만입니다. 국토부가 보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죽산보 건설 현장 인근 주민들은 한겨울에 난데없는 침수 피해를 겪습니다. 침수가 되면 이 새뿌리가 없으면 안 돼. 이 새뿌리가 물을 빨아들여면 이 노랗게 죽어버려요. 그리고 2년 뒤 같은 곳이 다시 침수돼 보리 농사를 다 망칩니다. 물이 차서 보리도 못 갈고 갈 수도 없고 이 선무기는 사료도 뭉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은 뭐 바람만 보고 있죠. 농민들은 4대강 공사 때문이라고 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번번이 부인해왔습니다. 가을에도 성사 때보다는 좀 비도 많이 왔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작년에도 농사 지으셨는데 그때도 담수를 했었는데. 그런데 원인 조사 결과 이 갑작스런 지하수 수위 상승은 정말 죽산보 때문이었습니다. 4대강 공사가 원인이라는 결과에 익산청은 농민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예산 11억 원을 확보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실경작자를 가려 보상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또 피해 농경지 40여 헥타르에 대해 땅을 높이는 객토 공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아직 의문입니다. 배수 문제라거나 또 지금 50cm를 높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 영농에 피해가 없는 대책이 될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대비가 될 수 있을지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죽산보 인근 농민들이 농경지 침수가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0년부터 5년 만에야 피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1년에 1000명 안팎씩을 신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인재 채용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해온 농어촌 공사. 최근 5급 신입사원들을 공개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105명. 이 가운데 15%인 16명이 광주 전남 출신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합격자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가급적 해당 지역 출신을 10%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 같은 채용 목표제가 시행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에 반해서 그 가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광주 전남 지역 출신들을 우대하고 있거든요. 한국전력을 비롯해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16개 공공기관들은 올 한 해 900명이 넘는 인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1%, 인원수로는 100여 명이 광주 전남 출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전 KPS가 46명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두 자릿수로 지역 출신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1,500명 안팎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업자에게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에 100% 출자한 맥쿼리 인프라펀드가 시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민간사업자의 자본금과 차입금 등 800억 원가량이 원상회복되고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가 소멸할 때까지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민간사업자 측은 행심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노후시설이 광주에 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아파트와 교량 등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매달 한 번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D등급과 2등급 시설이 모두 8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아파트 붕괴 조짐이 있어서 5달째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평화맨션 주민들은 오늘 오후에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대책을 논의합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전인 유대회가 닷새 뒤면 정확히 2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 6번째로 홍보대사가 위촉됐는데 숫자는 많은데 홍보 활동은 글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파페라 성악가인 이명주 씨가 유대의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스포츠 스타인 손현재, 양학선, 기보배, 최은숙 선수와 국민 첫사랑 미스 A 수지에 이어 6번째로 위촉된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로서 유대에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가 남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지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로. 그래서 뭔가 좀 더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유대의 붐 조성이 저조한 건 기존의 홍보대사들이 각종 공연이나 훈련, 대회 일정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다 보니 홍보대사 활용에 제약이 따르는 점이 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직에는 수지의 경우 위촉식 당일에 딱 한 번 접촉했고 나머지 홍보대사들도 대부분 2-3번가량 만났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타지의 훈련장 등지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하는 데 그쳐 팬미팅이나 사인회 등 홍보 효과가 큰 대민 접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나 홈페이지 활용해서 동영상의 홍보대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붐 조성을 위해 유대 100일 전에 대규모 콘서트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조직위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물 건너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200일 앞으로 다가온 유대회가 시민들에게 각인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00여일 앞두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대회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마크 반덴플라즈 하계 유대회 국장 등 피수 대표단 5명이 어제 광주를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유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피수 대표단은 각국 선수단 수송과 숙박 대책, 선수촌 운영, 문화 행사 일정 등을 살펴보고 경기와 훈련 일정 등을 실무적이고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심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FC 선수단 지원비와 수영 다이빙팀 창단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추경 예산안 의결을 연기했습니다. 일부 행자위원들은 광주FC가 일부 리그로 승격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선수단 지원비 증액은 뒷전으로 하고 다이빙팀 창단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선거운동원과 같은 옷을 입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옷의 색깔은 같지만 옷깃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어서 같은 옷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담양군수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이 지난 5월에 선거운동원들과 같은 옷을 입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25톤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승용차에 타고 있던 고3 18살 강모군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좌구분길에서 과속해 사고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는 복합 상영관과 달리 스크린이 하나만 있는 옛 영화관을 단관극장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단관극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광주극장이 내년이면 개관 80년을 맞습니다. 80살 생일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극장이 특별한 영화 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5년 광주의 첫 민족자본 영화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해 이 극장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영화 춘향전이 개봉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 극장의 역사는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감동을 나누었던 광주의 역사였습니다.
이후 생겨난 다른 향토 극장들이 대형 복합 상영관에 밀려 하나둘 사라지는 동안 광주극장은 단광극장의 옛 모습을 80년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으로 다른 극장들과 차별을 두면서 영화 마니아들의 사랑방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극장에서 볼 수 없는 보고 싶은 영화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게 됩니다. 되게 어렸을 때 고모랑 원앙소리를 보러 왔는데 그때 너무 어려서 그냥 영화 상영 내내 잤던 거 그래서 고모한테 혼났던 거 그런 거 기억나요. 지난 1968년 화재로 극장이 모두 불에 탔을 때 2000년대 들어 거대 문화 자본이 전국의 극장가를 집어삼킬 때 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지만 지역 최초의 민족문화시설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극장을 지켰습니다. 우리 힘으로 또 우리 자본으로 극장을 만들어보자 그 어떤 설립 취지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취지가 지금까지도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고 그 공간에 박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관 80주년을 맞는 광주극장은 극장 건물 뒤의 옛 사택을 영화의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예정입니다. 오는 12일부터는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유성영화 미몽과 한국영화 100만 관객 시대를 연 서편제 등 지난 80년의 영화사를 되돌아보는 영화 8편을 특별 상영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로바이러스 장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광주 지역 설사 환자를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11월 셋째 주 10.5%에서 이달 둘째 주엔 47.4%로 급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며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근처 도로가 일부 통제됩니다. 광주시는 문흥동과 보촌을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에서 각화동 화해단지 사거리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차량은 신설된 도로로 우회 통행해야 합니다. 동안평 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문화재가 다량 출토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대 대형 수조도 함께 발굴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동안평 산업단지 조성 현장입니다. 지난 봄 공사장 한켠에서 유구와 유물이 다량 출토돼 고고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지부터 삼국시대 석광묘, 조선시대 토강묘도 170여 기가 발굴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환호와 물을 담았던 대형 수조도 확인됐습니다. 발굴된 유구들의 현장 보존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으나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 복원하는 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구들을 골라 복원했는데 특히 대형 수조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구릉 정상에서 발견된 수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90cm, 깊이가 160cm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점토를 깔고 석축을 쌓아 만들고 삼국시대 것으로 추정될 뿐 당시 쓰임새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근방 지역에서 이런 수조들이 조사된 예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자료를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밝힘으로써 아마 그 어떤 수조 역할, 지금 우리 동안평에서 조사된 수조가 어떤 성격을 했는지는 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될까 싶습니다. 한평구는 유구들의 이전 복원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학술 교육의 장으로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재경 보성군민회가 고향말에서 연탄을 나누며 고향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재경 보성군민회 소속 회원들은 보성군수, 군의회 의장 등과 함께 보성읍에 사는 홀몸 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연탄 2,500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벌교에서도 고향민들에게 연탄 2,500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정신장애우들이 창작한 시외 그림 등의 예술작품 전시회가 광주 지하철 남광주역 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나주병원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나주병원 장애우들과
광주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들이 참여해 시와 서예, 그림 등 50여 점의 작품을 오는 22일까지 선보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상담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는 오늘 새벽에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오늘 강한 바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그제 중국 북부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내려오면서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과 강도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기도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겠고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때문에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데요. 영광 5도, 광주와 화순 4도, 여수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광주 6도, 장흥 8도, 순천 9도, 구례는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이번 주까지 눈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